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0일 수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4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교차도 2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5도에서 8도 사이로 출발하고 있지만 한낮에는 27도까지 올라서 초여름 더위가 느껴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도 유지되고 있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화재 예방에 계속해서 주의해 주셔야겠는데요. 5월의 첫날인 내일은 비 소식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내륙과 산지에 10에서 40mm, 동해안에는 5에서 10mm입니다. 나들이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최근 원주에서 추진됐던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립이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인근 지역인 횡성에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어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고요. 원주시립합창단이 오는 29일 찾아가는 음악회 콘서트인 11을 진행합니다. 시민들과 함께 노래하는 특별한 야외 콘서트가 개최된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봄철만 되면 반갑지 않은 손님이죠. 꽃가루 알러지와 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4월 30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강원도 내 한 초등학교의 교장을 올해 2월에 파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교장은 지난해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에서 학생 10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교장은 현재 성폭력특별법상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강원자치도가 주최하고 강원문화재단이 주관하는 평창 대관령 음악제가 오는 7월 23일부터 11일간 평창 알펜시아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콘서트 티켓 예매는 오늘 오후 2시 대관령 음악제 홈페이지와 인터파크 티켓에서 가능합니다. 올해 주제는 조화와 나눔, 경계를 넘는 음악적 영감으로 다른 나라와 다른 지역의 전통과 문화 등에서 영감을 받은 명곡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강원도가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다음 달부터 강원생활도민증을 발급합니다. 강원생활도민증은 강원도 외의 다른 지역 거주자가 강원 혜택이지 플랫폼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모바일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민증 소지자는 강원 지역 숙박과 식음료, 체험, 관광시설 등 총 135개 제휴처에서 할인을 비롯한 각종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 원주에서 추진됐던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립이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는데요. 이번에는 인근 지역인 횡성에서 추진돼서 역시 주민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관련 내용을 횡성군 우천면 의료 폐기물 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 전재홍 위원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시 소초면에 추진됐다가 주민 반대로 허가가 나지 못했던 의료 폐기물 소각장 추진이 이번에는 횡성군 우천면에 추진되면서 또 다른 분쟁이 시작이 됐는데요.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횡성군 우천면에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좀 알게 되셨을까요? 예. 저희는 사실 저희 마을에 이러한 유해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예. 나중에 알게 됐는데요.
횡성 ENC라는 회사가 작년, 그러니까 24년 3월 달에 원주지방 환경청에다가 이러한 소각시설을 여기에다 설치하겠다고,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원주지방 환경청에서는 야, 니네 동네에 이런 것을 설치해도 되는 거니까 니네들 한번 검토해봐. 그래서 여기 횡성 군청에다가 공문을 보내게 됐어요. 예. 그리고 그런 공문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우천 면사무소에서 공문이 보내게 됐는데 이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된 게 이러한 엄청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문을 갖고 담당 그 직원이 직속 상가는 면장에게조차 보고를 하지 않은 채 공문을 묵살해버리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저희는 전혀 아무도 알지 못한 백지 상태에서 작년 12월 31일 날 원주지방 환경청에서는 적합 홍보를 갖고서는 기습적으로 내게 되고요. 이제서야 비로소 저희들이 올해 1월 달에 이러한 소각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정말 좀 이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이러한 중차대한 일을 갖고 주민들의 의견 하나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적합 홍보가 나서 우리는 지금 이제서야 알고 뭔가를 갖고 이것을 들어보지 못하게 이렇게 좀 대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사가 도저히 국민으로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간에 올 초에 알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정리를 좀 해보면 업체가 횡성의 의료 폐기물 소각장을 추진한 건 지난해 3월. 이었고 이제 원주지방환경청이 횡성군에 주민의견 수렴 요청을 했지만 별 반응이 없으니까 이제 환경청이 적합 처리를 하면서 주민들이 올해 초에나 알게 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해당 소각장 부지는 어떤 곳인가요?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소각장에 들어온다는 곳은 한쪽 면은 국립공원인 치악산이 인접해 있고요. 예.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긴 그런 루지 체험장이 있는 곳이고 또 예쁜 오원 저수지가 있는 곳이고 그래서 이쪽에 여기는 하나의 관광지역화되어 있는 곳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횡성의 관문인 또 새마을 IC가 바로 인접해 있어서 정말 교통 좋고 살기 좋은 그런 평화로운 곳인데 어쩌다 갑자기 이런 소각시설이 들어왔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횡성군의 입장은 들어보셨을까요? 횡성군 입장에서는 원천적으로 우리 횡성군에서 만약에 나오는 그런 거라면은 모르겠지만 타 지역에서 나오는 것까지 여기서 소각시설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나중에 알게 됐으면 여기가 들어오는 게 하루에 48톤 분량의 의료 폐기물이 들어와서 여기서 소각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강원도 전체에서 하루에 나오는 의료 폐기량은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한 3톤 정도 되는 분량이에요. 그렇다면 48톤이라는 것은 서울이나 경기권, 즉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이 대부분의 타 지역 의료 폐기물이 여기에서 소각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횡성군에서도 이것은 반대하는 입장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지역의 폐기량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다른 지역의 폐기물까지도 이제 소각을 해야 된다는 거에 있어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으실 것 같은데 업체가 밝힌 사업 규모는 1시간에 2톤씩 말씀 주신 것처럼 하루 48톤의 폐기물을 소각한다는 입장인 건데요. 주민들은 이제 재산권, 생존권, 환경권, 행복권을 지켜내려는 마음이겠지만 의료 폐기물 소각장 추진을 반대하는 궁극적인 이유를 꼽아본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크게 나눠서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잘 몰랐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일단 의료 폐기물이 뭔지 일반인들도 잘 모르실 거예요. 예. 제 나름대로 공부해 본 것으로는 폐기물관리법 2조에 좀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대로 좀 설명해 드리자면 인체 감염 등 유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 또 인체 조직 등에서 나오는 적출물, 즉 수술하다가 나오는 그런 데 적출물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 또 실험기관에서 나오는 곡물의 사체 등
보건법상 세균이 감염되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폐기물이 의료 폐기물이 되는 겁니다. 감염되어 있는, 그래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료 폐기물이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폐기물을 소각한다는 것은 뭔가 태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태우게 되면 뭐 어떻게 돼요? 태우게 되게 되면은 연기가 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연기가 나오게 되면 폐가스가 나오게 되는데, 이 폐가스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다이옥신이라는 1급 발암물질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1급 발암물질이 공기 중에서 날아가고 다니다가 비가 오게 되면 그대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 바람이 휘두면은 이건 비단 저희 우천면만 속한 게 아니라 저기 안흥면까지 날아가고요. 또 반대로 보게 되면은 횡성읍이나 가천면까지 날아가서 이것은 우천면에 국한된 게 아니라 횡성군 전체에 아주 중차대한 일이 이제 발생되는 건데, 이러한 폐가스가 사람의 코나 입으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피부로도 이것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여름에도 긴팔이나 긴 바지를 입고 있어야 되고, 이 청정 지역에서 한여름에도 마스크를 쓰고 생활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러한 우리의 건강권, 보건권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들은 이것을 갖고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 지역이 지켜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원천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건강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결사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이시죠. 네네. 그리고 보다 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수년에 걸쳐갖고 여기 지금 오원 저수지리 3번 공원화 작업을 하고 있고, 올해 처음으로 이제 예산도 편성돼서 여기는 공원화 작업이 좀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직선거리로 1km도 안 되는 곳에 여기에 지금 1차, 2차, 3차, 4차에서 4차례에 걸쳐갖고 500세대씩 2,000세대의 실버 타운이 현재 조선 중에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러한 유해시설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네들도 여기에 어르신들 모시고 여기 실버타운 만들려고 했는데 이런 것이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는 여기다가 검토하는 것을 지금 이것은 보류해야 되겠다. 여기다 어른들이 모실 수 없다는 것이 이것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입장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그러지 않아도 인구 소매 도시 중에 하나로 되어 있는 이 횡성군이 어떤 회생할 수 있는 방법 자체를 갖고 동력을 상실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2019년 이후에 강원도 내에 추진된 의료 폐기물 소각장 계획은 우천면을 비롯해서 강릉, 춘천, 원주 등 5곳에 이르고 있는데요. 폐기물량 증가 추세 속에서 강원도 내 사업 추진과 이에 따른 갈등이 앞으로 계속 확산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원주시의 경우는 이제 불소용 처분을 받았던 소초면 의료 폐기물 업체는 이제 불복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인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신지 또 주민들의 바람과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일단 이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4월 22일 날이요. 그날 비가 오는 중에서도 저희들이 이 반대 대책위원회를 갖고 대책식을 가졌어요. 그날 비가 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이 500여 명이 나오셔갖고 정말 많은 그런 동참 속에서 저희들이 성공적으로 발대식을 쓰게 됐는데, 이 발대식 이후에 이제 저희들은 정식으로 여기를 대응할 수 있는 법의를 지금 저희들이 만들 거고, 사단법의를 만들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청원서라든가 해서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여기에 반대 전개 운동을 갖고 전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2차에 저희들이 정부기관에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네. 첫째는 이러한 것들이 민간 기업에다가, 이런 유해시설은 민간 기업에다가 위임하게 되게 되면은 민간인들의 반발이 그것이 뻔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부지 설정서부터 정부가 직접 관리 운영해서 그래서 운영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불보듯이 민간인들의 반발을 갖고 이것을 미리 감지해서
그걸 정부가 이것을 알아서 대처하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겠네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천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 전재홍 위원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원주시립합창단이 어제 원주문화원 야외 공연장에서 시민과 함께 노래하는 콘서트인 11을 개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만나봅니다.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원주시립합창단의 콘서트가 개최됐는데 관련 내용 전해주세요. 네, 지난해부터 원주시립합창단이 공연의 문턱을 낮추고 또 시민들과 가까이에서 소통하기 위해서 치앙예술관에서 원주문화재단과 함께 브런치 콘서트를 개최했었는데요. 네. 작년에 진행된 이 브런치 콘서트는 아침과 점심 사이 오전 11시에 무대라는 공간이 아닌 치앙예술관의 로비에서 시민들에게 특별한 시간을 선물한 공연이었습니다. 평소에 볼 수 없는 영화의 OST나 대중가요를 편곡해서 합창곡으로 재해석해서 시민들과 함께 친근하게 즐기는 콘서트란 점이 특징인데요. 한 달에 한 번 열리던 이 공연을 함께하고 시민들은 이 브런치 콘서트를 마치고 식사를 하는 모임까지 생겨날 정도로 시민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올해는 장소를 옮겨서 원주문화원 야외 공연장에서 오전 11시에 총 올해 7번 진행될 예정인데요. 어제 시작된 첫 콘서트 현장에서 진행된 공연 음악과 또 시민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내 어릴 적 꿈이 노란 풍선을 타고 아는 지인이 여기서 공연해가지고 기억이 좀 나십니까? 네, 공연 보러 왔어요. 저기 계신 동네 분들이 언니요. 기억이 나셨는데 날씨도 너무 좋고 좋은 것 같아요. 다음 노래 주제가 애들도 같이 와서 공연 보고 다 같이 볼 수 있는 공연이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날씨도 좋아서 굉장히 공연의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네, 어제는 특히 대중에게 익숙한 가요곡들로 준비가 됐는데요. 네. 다섯 손가락의 풍선부터 코요태 우리의 꿈, 또 거북이의 비행기, 나미의 빙글빙글, 윤수일의 아파트까지 남녀노소 시민들 누구나 함께 따라 부르고 즐길 수 있는 곡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어제 진행된 콘서트에는 가족, 친구와 함께 찾은 시민들이 돗자리를 챙겨와서 피크닉을 즐기면서 음악을 감상하기도 하고요. 네. 또 지역의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단체 관람을 오기도 했는데요. 일방적인 공연이 아니라 시민이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고 즐기는 컨셉으로 마련된 공연인 만큼 시민들이 행복하게 어제 공연을 만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합창단이 준비한 가사집이 있어서 연주를 감상하면서 이 가사집을 보고 노래를 함께 따라 부를 수 있었는데요. 원주시립합창단은 올해 내내 이렇게 시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콘서트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원주시립합창단 임상순 사무국장에게 앞으로의 계획 들어봤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이게 문화원이라는 그 공연장 안에서 공연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잔디광장이 있다 보니까 야외에서도 공연을 할 수 있고 콘서트다운 콘서트 그런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홈페이지도 있고요. 저희 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그 원주시립합창단 검색하시면 다 나오고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원분들도 저희가 항상 이제 무대 위에서 관객과 이제 호흡하는 공연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일방적으로 이렇게 연주를 보여주는 식의 공연이었으며 이 11 콘서트는 사실 호흡하는 콘서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가사집도 다 준비를 했고 시민들이 알만한 가요로 다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앞에서 콘서트로 보여주는 공연이 아니라 시민들과 같이 노래 부를 수 있는 마치 노래방에 온 것 같은, 그래서 저희 단원들이 지금 밴드로도 다 준비를 했거든요. 오늘은 이제 이 야외에서 목청껏 소리 지르면서 노래 부를 수 있는 그런 무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시민들도 행복하고 또 공연하는 시립합창 단원분들에게도 의미 있는 자리인 것 같은데, 그럼 올해 남은 콘서트 11의 진행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네, 공연은 원주시립합창단의 정기 공연이 예정되어 있는 6월과 9월을 제외하고 매월 진행되는데요. 마지막 주 화요일 오전 11시 원주문화원에서 진행됩니다. 다음 공연은 5월 27일 화요일 오전 11시인데요. 합창단은 장례를 불문하고 시민들의 신청곡도 받고 있습니다. 프로포즈나 생일을 기념하고 싶다
있다면 현장에서 신청곡을 작성해서 또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 신청곡 신청은 원주 시립합창단의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가능합니다. 네, 원주 시립합창단의 콘서트 11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거리에 다양한 꽃들이 피어나면서 향긋한 꽃내음이 코끝을 간지럽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봄꽃 소식이 반갑지만은 않은 분들도 계시죠. 바로 꽃가루뿐 아니라 공기의 질이 악화되면서 비염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일 텐데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이비인후과 최희성 교수와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특히 봄철만 되면 여기저기서 재채기에 콧물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자, 먼저 알러지 비염이 무엇이고 이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 때문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알러지 비염은 지금과 같은 봄철에 특히 이제 꽃가루나 아니면 진먼지, 진드기, 동물털 같은 알러지 유발 물질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과민시켜서 그런 반응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코 질환인데요. 네. 보통 나타나는 증상 같은 경우는 재채기나 맑은 콧물, 코막힘, 간지러움 같은 것들이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금과 같은 봄철 꽃가루가 많아지는 시기에 증상이 악화되기가 쉽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그렇고요. 앓고 있는데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이 겪는다는 알러지 비염. 뭐 정말 흔한 질환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명확한 치료 방법을 안다면 생활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알러지 비염에서 조금이나마 해방이 될 수 있을까요? 알러지 비염 자체는 완치가 어려운 병이긴 한데요. 그래도 네.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증상을 크게 줄일 수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 코 스프레이 같은 약물 치료가 있고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이제 면역 치료를 병행하면 알러지 체질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이게 만성화되기 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알러지 비염의 예방법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원인 물질을 피하는 것입니다. 꽃가루가 심한 봄철 같은 경우에는 외출을 자제하거나 외출을 해야 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고요. 진먼지, 진드기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집에서 공기청정기를 활용하거나 이불이나 커튼, 침구류 같은 것들을 자주 세탁해서 진먼지, 진드기를 줄이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알러지 원인 물질에 노출이 되었을 때는 코 세척을 통해서 코 안을 씻어내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고 이런 알러지 비염으로 인해서 코가 간지럽다고 자주 코를 후비거나 비비는 잘못된 습관 같은 경우도 비염을 악화시키거나 심한 경우에는 얼굴 모양의 변형을 일으킬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예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셨는데 이 꽃가루 알러지와 비염으로 인한 합병증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코 세척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 뭐 비염 치료기라든가 또 콧물이 많이 나는 경우에는 코 자동 흡입기를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치료기들이 도움이 될까요? 일단 비염이 오래 지속되게 되면 축농증이라고 부르는 부비동염이나 아니면 중이염, 심할 경우에는 수면장애나 집중력 저하 같은 합병증이나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많이들 자동 코 흡입기나 시중에 파는 비염 치료기 같은 것들을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코 안의 점막을 자극하거나 손상시킬 수 있어서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기기 같은 것들은 근본적인 치료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걸 꼭 아시고 아까 말씀드린 약물 치료나 스프레이, 면역 치료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것들이 더 좋겠습니다. 예,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흔하게 갖고 있는 질환이라서 이를 가볍게 여기고 좀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거나 증상이 나타날 때만 일시적으로 치료하는 분들도 계신데 끝으로 도움될 만한 말씀이나 당부사항 있으시면 청해 듣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알러지 비염은 너무 흔한 질병이다 보니 가볍게 여기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에는 삶의 질이 떨어지고 만성 질환으로 악화가 되거나 다른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집중력 저하나 수면 장애,
생겨서 학습이나 성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어른들 역시 피로감이 쌓이고 일상생활의 질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항상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원인 물질을 피하려는 생활 습관이나 꾸준한 약물 복용, 그리고 필요시에는 면역 치료까지 포함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하고 증상을 안정시켜야 삶의 질도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질환을 잘 알고 대처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오랜 시간 비염을 앓고 있는데 참 일상생활에서 불편도 많아지고 잠도 잘 못 자고 할 때가 있거든요. 말씀해 주신 부분 잘 염두에 두고 실천을 해야겠습니다. 또 5월 연휴 앞두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오늘 정보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이비인후과 최희성 교수였습니다. 4월의 마지막 날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KBS 원주방송국은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용 가능합니다. 저는 근로자의 날인 내일도 변함없이 아침 8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조원재, 구성 정유리,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즐거운 연휴 보내세요.